그래서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들은 그 임대인분이 혹시라도 세금 체납 같은 게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걸 확인해달라고 하면 임대인분이 뭐라 그래요? 우리 여기랑 계약 안 하고 딴 데 가서 계약한다.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세금은 법정기일이라고 하는,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법정기일이라고 하는 그 생소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기일 날짜랑 임차인의 확정일자의 효력하고 또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그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들어가게 되면 확정일자 순서가 내가 세금보다 밀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던 내용이죠. 자꾸 펜이 옆으로 지나가네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계약에 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보증금을 임차인이 손해보게 됐다. 나중에 결국에 임대차 기간 중에 그러면 누구한테? 그 공인중개사한테, 그죠? 공인중개사한테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데 대부분 판결 나오는 거 보면 어떻게 나와요? 교통사고 사고 나는 거 비슷하게 나옵니다. 교통사고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피해자랑 가해자가 있긴 한데 약간 비율이 나옵니다. 그죠? 약간 쌍방가시 개념이 나오는데 이 임대차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판사들 입장에서는 이 임대차 보증금 그렇게 중요한데 네가 스스로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왜 중개사만 믿고 들어가냐? 너도 과실이 있다라고 해서 한 20-30%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공인중개사를 계약하게 되면 중개사가 뭘 껴주죠? 공제증서라는 걸 껴주긴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시는 거예요? 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그 돈을 받아내는 그런 구조로 짜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또 그런 소송 과정을 또 거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소송에 휘말리시게 되면 상당히 귀찮잖아요.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임대인 같은 경우는 또 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하시면 역으로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거는 임차인한테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임대인한테 유리한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그래도 이걸 알아놔야 임대차 기간이라는 게 짧게는 뭐 1년, 2년부터 해가지고 길게는 몇 년까지 가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이 이런 걸 숙지해놓고 나야 내가 먼 미래 4년 뒤에 6년 뒤에 어떤 일이 나한테 생길 것인지에 대한 경우의 수를 미리 임대차 계약 시점부터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걸 만약에 알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꾸 변호사를 찾아가고 이러다 보면 인생이 매우 흥미진진해지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어떤 일이 나한테 또 들이닥칠까, 그죠? 근데 이 법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처음에 여러분이 결정을 내릴 때 웬만큼은 거의 답이 정해진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나의 미래는 약간 예견됐다 생각하시고, 그죠? 그런 경우에서를 미리 습득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인 같은 경우는 내가 임차인한테 월세를 받아요. 차입을 받는데 차입을 안 내면 내보내야 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냥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바로 못 내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내보낼 수 있어요? 내보내주려면 우리나라에서 채권자로서 채무자한테 뭔가 행위를 하려면 집행권원이라고 하는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집행권원이 필요하신 거예요. 근데 집행권원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판사의 도장을 시킨 거, 그냥 판결문 뭐 이런 것들, 아니 나중에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하해조서라는 것도 있고 조정조서라는 것도 있고, 그죠? 이런 어떤 강제 집행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 집행권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동산에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서 이 사람을 내보내는데도 그냥 야 너 나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집행권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통상 우리 뭐라고 부르냐? 명도소송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명도소송, 그죠? 근데 명도소송을 하시는데 소송을 하시게 되면은 시간이 얼마큼 걸리나요?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민사소송? 네. 민사소송을 이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임차인이 월세를 안 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라고 이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그 권한을 받는, 집행권한을 받는데 시간이 몇 개월 걸리는 거죠. 그죠? 그다음 그 판결문을 받았어요. 그죠? 판결문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 임차인한테 판결문을 받았으니까 너 나가라고 하면 나가요? 또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 판결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옛날 말로 이제 집달리라고 하는데, 그죠? 집행관 사무소를 통해서 이걸 가지고 가서 강제 집행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뭡니까
상가 같은 경우 우장창창이라고 하는 곱창집 창고 있었죠. 가로수길에 그런 사건도 있었고, 사이버 한남동의 건물에 임차인하고 또 그런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다 그런 명도 수정을 통해서 집행권을 확보한다는 데 지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명도상 판결을 받아가지고 집행관 사무소에다가 강제 집행을 신청하면 또 바로 집행해주나요? 또 집행관 사무소 일정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일단 임차인하고 계약을 하셨는데 월세를 안 내. 내보내는 게 저 주택하고 상가가 또 틀려요, 기간이. 그래서 그 틀린 기간만큼도 일단 지나야 돼요. 그 다음에 소송을 통해서 집행권을 얻으려면 시간이 또 몇 개월 또 걸려요. 또 이걸 가지고 또 뭘 해야 된다? 강제 집행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임차인한테 월세를 받을 때 보증금이 최소 10달치 정도는 커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그런 이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는 10달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채권자로서의 공격을 하지만 판사들은 여러분 편이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채무자들도 들어보거든요. 또 채무자들도 또 컨설팅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소송 절차를 자꾸 어떻게 해요? 딜레이 시키는 거죠. 유명하신 분들 요즘에 이렇게 뭐 TV 나오신 분들 보면 안 나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시간 끄는 방법들이 다 또 있는 거예요. 또,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임대인이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그래서 원래 임대차 계약할 때 임차인은 어떻게 해요? 면접들을 먼저 주는 거죠. 직장이 어디냐, 부동산이 생겼냐, 말썽 피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또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너무 또 까탈스럽거나 이러면 또 골치 아파요. 사실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좀 미팅을 잘해서 서로 좋은 분들 만나는 것도 상당히 큰 복인 것 같아요. 이제, 그죠? 네. 어쨌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례들을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텔에 분양한 거죠. 아시는 분이 제주도 호텔 한참 뜰 때 그때 1억을 주고 그냥 분양 받으셨죠.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제주도 호텔 받으셨다고 했길래 1억이면 그래도 수도권에 가서 투자하셔서 월세 한 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찾아보면 있는데, 아니면 1억 가지고 뭐 2억짜리를 대출받고 사가지고 한 90만 원,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를 안전하게 하시지 왜 그걸 했냐라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죠. 아주 좋은 회사가 들어와서 운영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호텔들이 큰 회사가 큰 호텔들이 있어요? 별로 없고요. 그 호텔을 운영해주는 회사들은 또 어때요? 들어보지도 못한 법인들이에요. 그 법인들이 여러분한테 도장 하나 찍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연수익 7% 확정 수익 다 드린다. 여러분들 그때는 기분 되게 좋죠, 그죠? 근데 운영이 안 되기 시작해봐요. 그럼 그 법인 찾아가가지고 돈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법인 대표자 멱살을 잡을 수 있을지언정 몰라도 그 법인 통장에 돈이 없으면 여러분 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그 확정 수익이라고 적어준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법인을 상대로 소송해서 이길 때는 엄청난 큰 역할을 하지만 판결을 받아, 집행권을 받아봐야 그 판결문은 법인의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짜여도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래하실 때 듣보잡 법인들, 처음 보는 법인들하고는 거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무슨 큰 은행이나 이런 데랑 거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받을 돈 있으면 이런 데는 재테크가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이제, 그죠? 그런 데는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수익이 안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그때까지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호텔 운영사를 바꾸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분양주들이 모여가지고. 그 일단 분양주 모이는 것도 힘들어요.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 호텔 분양 받는 거 아니잖아요. 한 60 사람들에서 봤는데 이분들이 모여야죠. 누군가는 또 완장을 차야 돼요. 그죠? 네, 비대위원장 같은 것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해야죠. 그다음에 법인 상대로 또 얘기해야죠. 뭐 해야죠. 근데 운영사를 정말 큰 회사도, 큰 호텔도 아닌데 좀 똘망한 운영사가 와서 운영해줄까요? 그 찾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조심하실 게 되게 많고요. 요거랑 유사한 게 뭐냐면 부천에 가시면 송내역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상당히 유동인구도 많고 상권이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부천 지원 가시는 분들은 송내역 통해서 많이 다니실 건데, 송내역 바로 앞에 어떤 상가를 어떤 법인이 한 250평 정도 돼요. 4층인데 전용 면적이 꽤 크잖아요. 그죠? 이거를 10억 주고 삽니다. 근데 거기에 대출이 9억이 있었어요. 그거 얼마 주고 산 거예요? 1억 주고 산 거예요. 똑똑하신 거죠. 1억 주고 샀는데 얘네가 뭘 하냐면 거기다가 불법으로 허가를 내지 않고 오피스텔을 64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디다가 매일경제신문에다가 갖다 내서 어디 법무사가 돈을 다 이렇게 자금 관리해주고 막 다 돼 있잖아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 안전한지 알고 사람들이 거기 분양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60세기 오피스텔인데 풀옵션이잖아요. 또 송내역 앞이죠. 분양가가 5,700에서 6천만 원 정도 했어요. 500에 45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6천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월세가 45만 원이 나와요. 약간 소액으로 하실 분들은 눈이 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했는데 그 중에는 모 건설회사에 퇴직하신 상무님이 한 3억 정도 가지고 여러 개를 하셨어 또. 결국은 그렇게 해서 했는데 문제는 이거죠. 아까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손해보신 분 많다 그랬는데 왜 손해를 보냐면 기획부동산이 이런 거잖아요. 땅이 한 1000평 정도가 있으면 원래는 기획부동산 여러분한테 보여줄 때는 가분할도라는 거 보여줘요. 그죠? 이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만약에 100명한테 땅을 팔면 어떻게 돼요?